앞에까지는 각 유형의 첫 번째 문제들을 다 한 번씩 풀어줬었는데 여기랑 요 다음 페이지는 한 문제씩 풀어준 게 없어가지고 그거부터 한 문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가서 질문을 받을게요. 자, 133쪽에 21번 문제를 보면은 지금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89야. 근데 큰 정사각형의 한 변, 그럼 여기잖아. 여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x로 잡을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럼 태현아, 여기를 x로 잡았을 때 여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아니 요 관계를 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가 13인데 자, 생각해봐. 여기가 13인데 만약에 여기 길이가 8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5지. 너 봐봐. 이 5라는 숫자를 어떻게 해서 계산한 거예요? 13 빼기 8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x라고 그랬으면 당연히 여기는 13 빼기 x라는 대답이 나와야 돼요. 자, 13 빼기 x. 그건 예를 든 거야. 자, 13 빼기 x야. 그러면 자,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은 넓이가 뭐야, 태현아? 이거의 전체 제곱이죠? 이렇게, 그치?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x제곱이지? 그럼 얘네 둘을 합쳐서 얼마가 됩니다? 89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씩 나오는 거죠. 그쵸? 왜 제곱하냐고요? 여기가 x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뭐야? 그러니까 제곱하는 거지. 얘 넓이와 얘 넓이의 합이 89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놈의 넓이가 x제곱인 거고 요 놈의 넓이가 13 빼기 x의 제곱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네 둘을 합쳐서 89다. 이게 식인 거고요.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지호가 한번 계산해 볼까? 일단 뭐 해줘? 전개 시켜줘야 돼. 불러주세요. 169 26x 플러스 x제곱. 근데 x제곱 하나 더 있네? 그럼 2x제곱 그리고 여기는 89니까 89 넘어오겠죠? 89 이항시키고 얘부터 쓸게요.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26x 그리고 얼마예요? 그치. 자, 그럼 이거 정리 끝난 건가? 맞아요. 2로 나눌 수 있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40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하면 정리 끝난 거고 그러면 태현아 무엇을 시도? 인수분해를 시도. 자, 생각나는 숫자 2개 8하고 5. 부호는?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니까 x값이 5 또는 8이잖아요. 근데 윤아야, 이 중에 5 또는 8 중에 우리는 누구를 답으로 골라야 돼? 8을 골라야 되겠지? 그치? 왜냐면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이니까. 그치? 그래서 8만 답이 된다. 그래서 8cm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21번 문제고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도 볼게요. 23번 23번 문제는 수진이가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여기서는 길을 제외한 잔디밭의 넓이가 그랬으니까 이 초록색 부분의 넓이를 지금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 수진아.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 지금 잔디밭이 요렇게 지금 두 군데가 있잖아. 그치? 내가 만약에 이 잔디밭을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딱 붙였어. 이렇게 잔디밭 두 개를 딱 붙였어. 잔디밭 두 개를 딱 붙여가지고 요만한 직사각형을 만들면, 요만한 사각형을 만들면 그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뭘까요? 그렇지. 요거랑 요거를 붙여버리게 되면 요 가운데 x만큼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때 가로의 길이는 14 빼기 x가 되겠죠. 그죠? 세로는요? 요것도 14 빼기 x죠. 여기 밑에 요만큼 요거 빠지는 거잖아, 저나. 그치? 요만큼 사라진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14 빼기 x야. 그러면 결국은 이 잔디밭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14 빼기 x를 뭐 해준 거?
제곱한 거. 그래서 14 빼기 x의 제곱이 144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죠? 그러면 물론 이것도 양변 제곱해가지고, 그러니까 좌변 이거 완전 제곱식 전개시켜가지고 144 넘겨서 인수분해해도 되지만 이건 어떤 풀이가 가능해? 맞아. 제곱을 떼버리고 풀마루트를 씌우는 풀이도 가능하죠. 제곱근을 이용한,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제곱 떼버리면 14 빼기 x는, 자, 144에 풀마루트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뭐 될까, 수진아? 144에 풀마루트를 씌우면. 그치. 144가 12의 제곱이니까 풀마 12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x를 찾고 싶으니까 x를 넘길게요. x를 넘겨. 그러면 14 한 다음에 풀마가 넘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헷갈리니까 따로 하자 그냥. 여기가 플러스인 경우 하나 쓰고요. 자, 요렇게 12가 되거나 또는 14 빼기 x가 마이너스 12가 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아니야, 그지?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x가 얼마라고 볼 수 있고 2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두 번째 경우는 x가 얼마라고 볼 수 있어? 이건 x가 넘어가고 마이너스 12가 넘어온다 그러면 26이죠, 그쵸? 근데 26은 지금 상황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우리는 길의 폭을 구하고 있는데 길의 폭이 이 전체 길이보다 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26은 상황이 안 맞으니까 x값은 2다 이렇게 찾는 것이 맞겠죠. 자, 넘어가서 134쪽에서도 그 대표 문제는 좀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 26번 문제. 자, 26번 문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겠니? 시윤아, 이거 어떻게 지금 상자를 만들었다는 건지 알겠어요? 요 끄트머리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요면을 이렇게 세웠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지? 이렇게 세워가지고 상자를 만들었다는 얘긴데, 그러면 그 상자의 밑면의 넓이가 180이다 그랬으니까 이 상자의 밑면이면 여기를 말하는 거지, 그치? 여기가 180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의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잘라낸 정사각형, 이게 지금 요거 말하는 거잖아. 요게 내가 잘라낸 정사각형이잖아, 그치? 그러면 요 잘라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요거를 지금 x로 보겠다는 거죠. 여기를 요렇게 x로 이렇게 봤을 때 그때 여기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시윤아? 그렇죠. 전체 세로의 길이 12에서 여기 x랑 여기 x만큼 빼준 거니까 12-2x 이렇게 쓸 수 있고, 지환아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여기? 여기는 20-2x. 그렇죠. 20-2x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빨간 직사각형의 넓이는 얘네들을 뭐 한 거? 그걸 곱해준 거? 곱한 거지. 서로 곱한 거. 가로 세로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둘이 곱하면 이게 시윤아 얼마가 나와요? 180이 나와요. 이게 식인 거지, 그치? 맞죠? 자, 그래서 이거 풀면 됩니다. 일단 1번부터 답을 좀 써보면 가로의 길이는 20-2x고요. 세로의 길이는 12-2x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세운 게 방금 쓴 거 요게 2차 방정식 세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태현아 전개시켜줘. 플러스 4x 제곱, 그쵸? 그리고 이쪽에 있던 180도 넘어와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4x 제곱이 혼자 맨 앞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 동류항이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돼? 덧셈 틀리면 이제 답이 없어. 64 마이너스 64x, 그리고 여기 240 있었는데 180 넘어왔죠. 그럼 합쳐서 뭐가 될까?
180이 넘어왔으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됐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60 아니 60 플러스 60이죠. 자, 그러면 이거 정리 끝난 건가? 더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류항 계산은 다 끝났고요. 인수분해 하기 전에 정리를 완전히 한 다음에 인수분해 시작해야지. 더 간단히 할 수 있어. 얘는 얼마로? 4로 약분할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5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얼마가 생각나? 15하고 1. 부호는? 그치. 그러면 x값은 15 또는 1 나오겠지.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 잘라낸 요만큼을 구하고 있는 거니까 상황에 맞는 것은 누굴까? 1이 되겠지. 1. 그치? 자, 그래서 3번 답은 x가 15 또는 x가 1인데 4번 답은 상황에 맞는 것만 쓰는 거니까 1cm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쵸? 이런 문제고. 자, 그 다음에 29번으로 가서 29번은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뭘로 풀어라는 얘기야? 피타고라스의 정리지,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 자, 그럼 요 그림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유나가식 한번 불러보자.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은 요렇게지, 그치? 요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지.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자, 요게 식이고요. 요거 그대로 풀어주기만 하면 되겠네. 유나가 해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1는 9x 플러스 1이지, 그치? 그러면 일단 6x 똑같으니까 한번 지울게요. 6x 똑같으니까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x제곱들을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좌변에 있는 것들을 0으로 만들고 우변으로 다 넘길게. 그러면은 x제곱 두 개가 우변으로 넘어가서 얘랑 만나서 뭐가 될까? 7x제곱이 되겠죠. 7x제곱. 그 다음에 x항은 얘밖에 안 남았어. 얘밖에 안 남았으니까 얘도 넘어가서 뭐가 돼? 마이너스 10x가 될 거고. 그리고 상수항이 여기 9하고 25가 있었잖아. 그럼 34니까 넘어가서 얘랑 만나면 요렇게 되겠네. 요렇게. 그치? 그러면 이제 x값을 찾아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시도를 해보는데 인수분해 되나요? 되네요. 그쵸? 17 주고 뒤에 얼마 줄까? 3하고 11. 그치? 3하고 11.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요렇게 돼야 돼. 그치? 그래야지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21 요렇게 해서 플러스 11이 되면서 얘가 나오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7x 플러스 11이니까 x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7분의 11이 나오는데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이제 요런 것들이 다 양수가 돼야 되잖아. 길이들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11은 안 되겠죠. 그래서 x 값은 3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130페이지부터 잠깐 고칠 시간 주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130페이지부터 저희가 틀린 문제 한번 고쳐보고 몇 시까지 몇 시 몇 분까지 시간 주 그거는 여러분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내가 식을 아예 못 세웠다 이런 거는 조금 이따 질문을 하시고 내가 이거 식을 맞게 세웠는데 답이 안 나왔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좀 고쳐보세요. 자, 130쪽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 5번 7번이요 6번, 7번이요? 5번 7번 5번, 7번. 자, 5번은 지호가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수를 x라고 했을 때 식이 어떻게 나올까, 지호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는 어떤 수에 7을 더하여 제곱하는 거. 이게 원래 하고 싶었던 건데 실수로 어떻게 했대, 지호야? 어떤 수에 7을 더해가지고
제곱을 하지 않고 실수로 2배를 했대. 그지? 근데 그거랑 원래 하려던 거랑 결과가 어땠다? 같았다. 그러니까 요게 식이 되는 거지. 이해되니 전화? 예. 그럼 얘를 이제 풀어가지고 x 찾으면 되는 건데 여기까지는 맨 처음에. 응? 어쩌다 보니 답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마이너스 7은 맞았거든요. 음. 근데 다른 한 값이 좀 다르게 나왔어. 요런 거는 여러분 전개를 다 시켜가지고 푸는 것보다 훨씬 편한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는 게 편할까 이거? 이거 좌변으로 넘기면은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전개시키지 말고 그냥 공통인수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몇 덩어리죠 지금? X 2덩어리죠 그죠? 네, 두 덩어리에 공통적으로 x 플러스 7이 들어가 있으니까 x 플러스 7을 그냥 앞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게 훨씬 편하다. 이렇게 묶어버리면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x 플러스 7이 남고 두 번째 덩어리에서는 마이너스 2가 남잖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럼 x 플러스 7 여기는 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x 값은 얼마 또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7 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갈게요. 7번은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해라.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은 16이다 그랬죠.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를 지금 x라고 하라 그랬으니까 1의 자리 숫자는 뭐가 될까 지환아? 그러니까 1의 자리 숫자가 그러니까 10x 빼기 그러니까 16 빼기 x가 되겠죠. 맞아요. 합쳐서 16이 돼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16에서 x를 뺀 게 1의 자리 숫자다. 네. 그러면 그때 각 자리 숫자의 곱은 그랬잖아. 네. 이게 뭐라고 써야 돼? 각 자리 숫자의 곱은. x 제곱 x 플러스 아니 x 잠시만요.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16 빼기 x잖아. 네. 그러면 각 자리 숫자의 곱이라는 건 뭐야? 가로. 그치, 그냥 이 둘을 곱하라는 얘기니까 네, x 괄호 16 마이너스 x 가로는 0. 0은 아니고. 자, 여기까지 쓴 거야. 지금 각 자리 숫자의 곱은까지 썼지. 원래 수가 원래의 수라는 건 누굴까요? 이걸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16-x인 그 두 자리 자연수. 네, 그치? 이 두 자리 자연수를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돼? x 16 플러스 x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16 빼기 x인 두 자리 자연수. 두 자리 10 10 끝났어? 아 15 11 어떻게 알아? 그게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아 10 지원아, 너 만약에 10의 자리 숫자가 5고 1의 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리 자연수 그럼 얼마니? 12 아니야. 10의 자리 숫자가 5, 1의 자리 숫자가 2, 52 52잖아. 52. 근데 그 52라는 숫자는 5에다가 뭐 한 거예요? 앞에 그냥 이게 52잖아. 네. 이거를 50 더하기 2라고 봐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x 더하기 다시. 네. 5라고 써있지만 실제로는 얼마야? 50. 50이잖아. 그러니까 10의 자리 숫자는 눈에 보이는 값보다 10배만큼 크단 말이야. 네. 그러면 10의 자리에 x가 써있다면 얘는 실제로 얼마야? x 플러스 그냥 실제로 1 2 3 4 5가 써있을 때 얘가 실제로 50이야. 네, 그럼 x 10x 10x라고 하는 거야. 10의 자리에 x가 있으면 10x 더하기 더하기 16 마이너스 x 자, 요게 그러니까 처음 두 자리 자연수예요. 네. 그거를 지금 여기서 원래 수 이렇게 말한 거야. 원래 수. 자, 그러면 원래 수보다 16만큼 작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쓸까? 10x 플러스 16 마이너스 x 보다 응? 마이너스
그냥 그렇게 쓰면 돼. 맞죠? 얘는 얘보다 16만큼 작아요. 이런 뜻이지. 그럼 얘를 이제 풀어줄게요. 풀어주면은 16x 마이너스 x제곱은 9x 하고 16 없어지네요. 그럼 우변으로 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7x만 남으니까 요거는 x로 묶어가지고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고, 그러면 택현아 얼마 또는 얼마다? 7 또는 0이죠. 그죠? 7 또는 0. 근데 0이면 말이 안 되지. 10의 자리 숫자가 0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x값은 7인 거고요. x가 7이면은 답이 뭘까, 지원아? 답이 그러니까 x는 7.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시오 그랬잖아. 네. 이걸 뭐라고 써야 돼? 7 79. 그렇죠. 10의 자리가 7이라고 나왔고 1의 자리가 지금 9란 얘기니까 답을 79라고 써줘야 되는 거지. 79. 자, 또 130쪽에 질문 있나요? 이쪽에는 131쪽으로 갈게요. 131쪽. 여기는 10번, 13번. 10번, 13번, 9번 먼저 할게요. 자연수 중에 연속하는 세 짝수가 있다. 그러면 일단 세 짝수를 잡고 출발해야 돼, 수진아. 세 짝수를 뭐뭐뭐로 잡을까? x-2, x 플러스 2. 네, 요렇게 잡겠대요. 물론 요렇게 잡아도 되고 아니면 맨 앞에 거를 x로 잡을 수도 있지. 그건 자기 마음이야. 자, 아무튼 세 개의 짝수를 이렇게 적어 놓고요. 이들 간에는 분명히 2씩 차이가 나야 됩니다. 짝수들끼리니까. 여기 이렇게 세 개를 잡아 놓고, 자, 가장 큰 수의 제곱은까지 써봐. 여기가 세 짝수가 있는 x 플러스 2의 제곱은 왜 그러니까 저기 x 마이너스가 되는지. 세 개를 정할 거잖아, 지원아. 네, 그렇죠. 근데 x를 기준으로 나는 여기를 x로 잡고 싶어. 네. 그러면 아까 네가 푼 것처럼 여기가 x 플러스 2가 되고 여기가 x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네. 근데 꼭 여기를 x로 잡아야만 풀리는 건 아니거든. 나는 가운데 걸 x로 잡고 싶을 수도 있잖아. 네. 얘를 x로 잡으면 앞에 숫자는 얘보다 어떨까? 작겠죠. 얼마 작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많이 굳이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해야 돼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고? 네, 그냥 아니요, X 너처럼 해도 플러스 돼. x 네가 한 것처럼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이게 더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해요. 그럼 그 아까 7번 문제는 그렇게 풀면 되지 않나요? 7번이요? 네. 7번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기는 뭔가 조건이 있는데 여기는 조건이 없으니까 그렇게 쓰는 건가요? 7번은 조건이 있는데 아니 7번은 그 두 자리 자연수 중에 그 두 자리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 네. 이거를 x하고 16-x로 잡고 출발하는 거고, 네. 이게 지금 9번은 연속하는 세 짝수가 있다 그랬잖아. 저 10번이라고 얘기했는데 10번이요? 네. 들어봐. 일단 9번부터 하고요. 자, 그래서 이 가장 큰 수의 제곱은 그랬으니까 요거는 하고 수진이 해봐. 오른쪽 x-2의 제곱 플러스 x제곱 보다 12만큼 크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1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전개를 쫙 시키면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2인데, 자, 이럴 때는 이제 양쪽에 똑같은 거 지워버리는 게 편하죠? x제곱 한번 지워버리고 4도 한 번씩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남아있는 애들 다 오른쪽으로 몰면은 x제곱 맨 앞에 나오고 여기 4x 여기 마이너스 4x 합쳐져서 마이너스 8x 되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12가 되겠지. 그럼 인수분해갖고 풀면은 x가 6 또는 2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 2는 버려야 돼요. 왜 버려야 되냐면 이 자체는 자연수가 맞지만 이제 우리는 세 짝수를 구할 거잖아. 근데 2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생각하면 이 첫 번째 숫자가 얼마가 돼요? 0 되지.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자연수가 아니게 만들면 걔는 답이 될 수 없는 거니까. 그치? 문제는 다 자연수 중 그랬잖아. 그래서 2는 답이 될 수 없고, 그러면 6인 건데 6을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세 짝수를 답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답을 뭐라고 써야 돼? 4, 6. 그치, 4, 6, 8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x를 뭘로 잡냐는 바뀔 수 있지만 그걸 마지막에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결과는 항상 똑같이 4, 6, 8이 나오게 돼요. 그죠? 만약에 내가 이걸 x로 잡고 풀잖아? 그럼 x가 4가 나오겠지. 그럼 4, 6, 8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항상 이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이제 10번으로 가서 자, 10번은 지환아 책을 딱 펼쳤는데 네. 내 눈에 보이는 두 면의 쪽수, 그 쪽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 내가 곱이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여기까지. 고분은 읽지 마. 여기까지. 그냥 소설책을 펼쳤더니 나온 두 면의 쪽수. 연속하는 맞아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죠. 네,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 x 그리고 x 플러스 2 이렇게 연속하는 두 자연수. 연속되지 않나요? 만약에 x-2랑 x 플러스 2라고 잡아버리면 이거는 4만큼 차이 나는 건데? 아, 그 가운데가 x고. 아니 왜 세 개를 잡아? 지금은 두 개를 잡는 건데. 아, 그럼 두 개를 잡는 거고 홀수나 짝수라고 하지 X. 않고 그냥 연속한 자연수라고 했어. 네, x 플러스 x 그리고 x 플러스 2. 왜 2야? 네. 정수라고 하는 말이 없잖아. 짝수 만약에 아니 연속하는 두 짝수나 연속하는 두 홀수라 그러면 2씩 차이가 나겠지. 네. 그때는 x랑 x 플러스 2로 잡는 거지. 아, 근데 여기서는 뭐 정수 아니 책을 펼쳤는데 여기가 100쪽인데 여기가 102쪽이겠니? 101쪽이겠지? 네. 얼마 차이나 무조건? 네. 1 차이 나지. 그치? 그래서 여기 첫 번째를 x로 잡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1 자 그럼 식이 뭐가 되는 거야? x 제곱 x 가로 x 플러스 1 600.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00은 0이죠. 그치? 요거 이제 인수분해야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 되나? 안 될걸? 아, 무조건 됩니다. 이거 안 될 수가 없어. 네. 주진아 핸드폰 그만하고. 다 보임. 얼마일까 이거? 얼굴이 25, 24, 25 하면 되지 않나? 24, 25? 그죠? 24, 25. 자, 24, 25에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일 테니까 x는 24 또는 마이너스 25일 거고요. 문제에서는 지금 자연수를 찾고 있으니까 x는 24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지환아 x가 24인 거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24. 음. 네. 24 얘가 24, 합에 얘는 49였어. 25. 그럼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49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그 다음 13번? 네. 유나야 13번 풀었니? 못 풀었어? 지호야 13번 풀었니? 시윤이 13번 풀었어요? 자 한번 해보자. 무엇을 x로 잡았어요? 한 줄에 배열된 의자의 수를 x로 잡았어요? 그래도 되는데 이왕이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걸 x로 잡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한 줄에 배열된 의자 수, 한 줄에 배열된 의자의 수하고 또 하나는 줄의 수하고, 그러니까 몇 줄 의자를 몇 줄 세웠느냐, 이 두 가지가 지금 변수잖아.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줄의 수를 물어봤으니까 줄의 수를 x로 잡는 게 아무래도 편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 줄에 배열된 의자의 숫자는, 자, 한 줄에 배열된 의자의 수는 줄의 수보다 5만큼 작다 그랬잖아. 그러면 줄의 수를 x로 잡았으면 한 줄에 배열된 의자 수는 뭘까, 자동으로? 지환이 들었니? x 여기를 여기를 뭐라고 해야 돼?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5 5 여기서 한 줄에 배열된 의자의 수는 줄의 수를 x로 잡았잖아. 네. 줄의 수보다 5만큼 작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300개라는 의자의 개수는, 총 개수는 이 두 개를 뭐 한 거예요? 곱한 거예요. 한 줄의 의자가 요만큼 있는데 그거를 x 줄을 깔았잖아.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곱한 게 전체 의자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식은 이거야. x랑 x-5를 곱한 게 300입니다. 이게 식인 거고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가 300 넘어오면은 요렇게 되겠고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되겠네. 그지? 15하고 20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니지. 요게 플러스 요게 마이너스. 그러면 x 값은 마이너스 15 또는 20. 그럼 줄의 수는 몇 줄이다? 15요. 몇 줄이다 시윤아? 20줄이다. 20줄. 아, 그래서 x를 줄의 수로 잡았으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자, 131쪽에 또 질문 있나요? 12번. 자, 12번은 같은 해 6월에 태어난 지수와 미니의 생일은 일주일 차이가 난다. 이게 핵심이야. 일주일 차이가 난다 그러면 며칠 차이 나는 거야? 7일 차이 나는 거야. 7일. 그러면 지수가 미니보다 늦게 태어났다 그랬지. 그러면 지수의 생일을 6월 x1 이렇게 잡으면 미니의 생일은 6월 며칠이야? 지수가 더 늦게 태어났잖아. x-7이 돼야지. 그치? x-7일. 근데 이 두 날짜의 곱이 얼마다? 330. 그럼 x랑 x-7이랑 곱했을 때 330이라는 얘기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30은 0이죠. 그리고 15하고 22로 인수분해 되겠네. 그지? 15하고 22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x는 22겠네. 그쵸? 22. 우리는 지수의 생일을 x로 잡았기 때문에 그대로 22, 6월 22일이 답이 되겠네요. 4번. 넘어갈게요. 자, 132쪽에는 질문 있나요? 18번. 자, 18, 19 먼저 할게. 자, 18번은 어떤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1만큼 늘렸더니 그 넓이가 처음 원의 4배가 됐대. 그지? 그러면 그림을 좀 그려볼까? 자, 여기서 이렇게 원을 그린 거랑 이렇게 원을 그렸 4배가 됐다.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게 처음 원, 그 다음에 요 밖에 있는 게 반지름의 길이를 1cm만큼 늘린 원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은 처음 원의 반지름, 요거를 그럼 x로 잡아야 되겠지? 요걸 x로. 그러면 처음 원보다 나중 원은 반지름의 길이를 1만큼 더 길게 한 거니까 여기가 뭐인 거야? 여기가 1인 거야. 1만큼 늘렸다 그랬으니까. 맞니 지호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요 원의 넓이는 뭐예요? x제곱 파이. 그죠? 자, 그럼 이 밖에 있는 원의 넓이는 뭐예요? 뭐라고? 자, 이 밖에 있는 원은 반지름이 얼마야? 뭐라고요? 밖에 있는 원은 중심이 여기 아닌가요? 아니, 여기는 x라고 써있고 여기는 1이라고 써있는데 여기 길이가 뭐야? 아니, 여기가 x잖아. 왜 곱하는 거야 도대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당연하죠. x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큰 원은 반지름이 얼마라고? x 플러스 1이라고. 그러면 그 원의 큰 원의 넓이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파이 붙여놓고. 그치. 요렇게 한 게 이게 나중 원이지. 그치. 근데 그 나중 원의 넓이가 처음 원의 넓이의 4배가 됐다 그랬잖아. 그럼 요 4를 누구한테 곱하라는 얘기예요? 얘 1번, 2번. 당연히 얘가 작고 얘가 크잖아. 그럼 여기다 4배 해야지 얘랑 같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나중 원의 넓이가 원래 넓이의 4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식이. 자,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파이는 바로 지워버리면 됩니다. 파이는 바로 지워버리고 오른쪽을 이제 전개를 시키면 4x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왼쪽으로 넘어오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되겠지요. 1, 3에 1, 1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는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는데
음수일 수는 없어. 길이니까. 그래서 x는 1이 되는 거고 처음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1cm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죠? 또 132쪽에 또 질문 있나요? 아 19번. 19번 해볼게요. 19번. 이유가 네. 뭐 3분의 1. 마이너스잖아 이거는. 아, 자 19번으로 가서 19번은 둘레 길이가 40이고 넓이가 96인 직사각형이 있다. 그러면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 세로가 가로보다 길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그려서 세로의 길이를 x로 잡으면 좋겠죠? 문제에서 물어본 거니까. 그럼 여기를 x로 잡았을 때 태현아 여기는 뭘까요? 지금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40이라 그랬어. 그럼 여기가 x일 때 여기가 뭘까요?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 어떻게 구해요? 지금 x가 두 번, 그러니까 세로가 두 번, 가로가 두 번 있잖아. 그러면 가로 더하기 세로에다가 곱하기 2 하면 그게 둘레 길이 아닌가? 근데 둘레 길이가 40이라 그랬지. 그러면 둘레 길이가 40이란 얘기는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를 더하면 얼마란 얘기야? 20이란 얘기지. 그치? 그러면 얘를 x로 잡았을 때 여기는 뭐예요? 요 두 개를 합쳐서 20이야. 너랑 나랑 사탕을 20개 먹었어. 근데 네가 5개 먹었어. 난 몇 개 먹었니? 그럼 내 개수, 내 15개라는 그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태현아? 그러니까 그러면 너랑 나랑 20개 먹었는데 네가 X개 먹었어. 그치, 20 빼기 X라는 대답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아까 질문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 여기 20 빼기 X야. 그러면 태현아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해야 돼? 그쵸, 이 두 개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x괄호 20 빼기 x 이렇게 하면 넓이고 넓이가 96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전개하면은 20x 마이너스 x제곱이 96이고요.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96입니다. 그럼 요거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까? 이거 인수분해 뭘로 되지? 12하고 8 12하고 8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x값이 12 또는 8인데 내가 여기서 x를 8을 고르면 세로가 더 짧아져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세로가 더 길다 그랬기 때문에 더 긴 놈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12, 답은 3번이 되겠죠. 또 132쪽에 질문 있나요? 저 있습니다. 뭐야? 처음으로 내기 처음으로 16번? 네, 그 높이가 처음으로 그러면 16번에 2번까지는 풀었어? 가장 먼저 되는 숫자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럼 2초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구한 게 초잖아, 초. 네. 초가 2초하고 12초가 나왔으면 2초하고 12초니까 그치, 가장 먼저 처음으로라는 조건 때문에 더 빠른 거, 더 앞에 거, 더 작은 거, 그게 답이 되는 거죠, 그쵸? 2초가 되는 거지. 응. 만약에 처음으로라는 말이 빠져버리면 이거 둘 다 답이 되는 거예요. 2초, 12초가 둘 다 답이. 늦게 되는 그런 질문은 안 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그러니까 나중으로 나중으로 두 번째로 120m를 지나는 것은 그러면 12초겠지. 근데 그런 말도 처음으로라는 말도 없고 나중으로라는 말도 없으면 둘 다 답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132쪽 됐나요? 15번. 15번은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요령인데 이 뭐 지면으로부터 30m 높이에서 초속 5m로 던져 올린 물체 이런 거 안 읽어도 돼요. 이 모든 상황은 이 식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볼 때는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 요건데 문제에서 원하는 순간이 뭐냐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야. 우리 이거 했잖아, 시윤아.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건 높이가 얼마가 된다는 뜻? 0이 된다는 뜻이지. 그러면 그냥 자,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 요건데 높이가 0이 되는 순간을 구하세요니까 는 0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요거는 5로 나눠버리면 좋겠지. 그리고 부호도 바꿔주면 좋겠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기고 5로 나눠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2, 3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x는 마이너스 2 또는 3이고요. 음수가 답이 될 수는 없으니까 3초 5가 되겠지. 3초. 그치? 자, 우리 133쪽이랑 134쪽은요. 다음 시간에 풀이를 좀 해볼게요. 우리 뒤쪽에 함수도 조금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140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140쪽. 네. 자, 우리 이번 주에도 일요일날 그 베이직센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베이직센으로 수업을 할 거니까 일요일날까지 숙제를 해오시면 되고, 오늘 여기 2차 함수에서 기본적인 내용들 몇 가지만 좀 복습을 좀 해볼게요. 우리 지금까지 한 건 2차 방정식이고, 그치? 2차 방정식 지호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써줘야지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랬었니? 식의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2차 방정식이다? 2차 방정식. 요렇게 생겨야 된다. 그리고 조건도 하나 붙잖아. 그치? 요 조건이 붙어야지 이걸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마찬가지로 2차 함수라는 것도 y는 했을 때 요렇게 생긴 식이 여기 와야 되는데, 이놈도 2차 방정식이다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으려면 여기에도 조건이 필요하겠지. 똑같이 무슨 조건이? 그치, 요 조건을 만족하는 요런 모양을 우리는 2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상관없지만 a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A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x제곱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B가 X분의 1일 때는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a, b, c는 상수라고 됐기 때문에, 상수라는 거는 막 x라든지 y라든지 이런 값은 들어갈 수 없어. 숫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a, b, c에. 그럼 2분의 1 X 이러면 돼요? b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네. a가 0이냐 0이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a가 만약에 0이어 버리면 x제곱이 같이 날아가 버리잖아. 이게 날아가 버리잖아. 그게 날아가 버리면 그건 2차 함수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지. 근데 b가 0이라서 이 중간에 있는 bx가 날아갔어. 요거는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요거는 그냥 2차 함수로 인정이 되잖아. 네. 그래서 b나 c는 중요하지 않고 a가 0이냐 아니냐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2차 함수고요. 여러분들 밑에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할 수 있고, 자, 10번 같은 거 좀 복습해 볼까? 10번. 자, 10번 같이 fx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x에 대한 식을 하나 줬을 때, 택현아 f2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건 어떻게 하는 얘기였더라? f에 넣는 게 아니라 x에다. x에 2를 쭉 넣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자, f2 그러면 이 뭐라고 써야 될까? 여기가 몇이 된 거야, 여기가? 4가 된 거지. 그러면 앞에 마3 곱하니까 마이너스 12. 그 뒤에는 그치? 여기 지워지니까 답은 뭐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런 게 함수값 찾는 거였죠. 함수값 찾는 거. 대입만 잘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들은 여러분 다 기본적인 문제들이니까 풀 수 있을 거고요. 141쪽에 자, 2차 함수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웠던 제일 쉬운 2차 함수가 y는 x제곱이었어. 그치?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랑 한꺼번에 한번 해봅시다. y는 ax제곱이라는 2차 함수를 기억해 볼게요. 이렇게 생긴 거. 자, 요런 모양으로 생기는 2차 함수는 무조건 꼭지점이 어디였다? 0,0이었습니다. 그쵸? 기억나죠? 꼭지점이 0,0이면서 자, 여기 0,0이면서 자,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기기도 했었죠. 파랑처럼 생기느냐, 초록처럼 생기느냐는 시윤아, 누가 결정하지? A가 결정하죠. A의 무엇이? 부호가 결정하죠. 그쵸? 그래서 파랑색처럼 생기는 걸 우리는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말했었어. 이거는 A가 어떨 때?
맞아. A가 0보다 클 때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만들어졌었고요. 초록색은 반대로 위로 볼록해라고 말했었고 이거는 A가 0보다 작을 때 만들어지는 그래프의 모양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꼭지점이 나오면 항상 우리가 밑에다가 같이 연결해서 썼던 게 뭐죠?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은 뭐였어요? 일단 꼭지점 0,0이면 x는 0. 이게 축의 방정식이지. 무조건 꼭지점에 x 좌표를 갖다가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고 앞에 x는만 붙여주면 그럼 축의 방정식이라 했어.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2차 함수는 무조건 가운데 지나가는 요 직선에 의해서 좌우가 어때요? 대칭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축이라는 것은 사실은 대칭축의 방정식인 거예요. 대칭축. 2차 함수가 항상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데 그 가운데 지나가는 선을 식으로 나타낸 걸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거를 요 꼭지점의 x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다. 왜냐면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 함수의 꼭지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꼭지점 x좌표를 갖고 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자, 요놈의 그래프하고 만약에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면 요렇게 생긴 그래프 파랑도 A가 0보다 크고 빨강도 A가 0보다 크겠죠. 둘 다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지? 근데 누구의 A가 더 클까요? 파랑의 A가 더 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A 값에 대해서 또 하나 기억했던 건 뭐냐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다? 그렇죠. 클수록 폭이 그래프의 폭이 좁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지금같이 파랑이랑 빨강을 비교하면 파랑의 A 값이 더 큰 겁니다. 그죠? 근데 자, 만약에 요렇게 그려가지고 자, 초록색은 y는 ax제곱이라고 하고 핑크색은 y는 bx제곱이라고 하면 이때는 수진아 a가 클까 b가 클까? b가 더 크다. 왜? 음수라서. 맞아요. 음수라서. 이거는 초록색이 더 폭이 좁으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비교하면 누가 커요? 초록이 더 큰 거야.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으니까. 그지? 그래서 A랑 B를 절대값을 씌워서 비교하면 A의 절대값이랑 B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A가 더 큰 거예요. 근데 얘도 지금 위로 볼록, 얘도 위로 볼록이니까 A, B가 둘 다 음수란 말이야. 음수들은 절대값을 떼는 순간, 그러니까 절대값 밖으로 나올 때 뭐가 달려서 나와? 마이너스가 달려서 나와. 이렇게 되거든. 그치?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하면 부등식에서, 그치? 부등식에서 음수를 곱하면 부등은 어떻게 돼?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요렇게 바뀌는 순간 부등호도 요렇게 뒤집어지면서 누가 크냐 물어보면 B가 큰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음수일 때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엄청 많이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요거 기억나니? 지호야?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빨간 박스 이쪽에다가 초록 박스 그래가지고 지금 요 가운데 축의 방정식이 x는 0이잖아. 그지? 그럼 빨간 박스는 어떨 때라 그랬죠? x가 0보다 클 때. 왜냐면 요거보다 오른쪽이잖아. x는 0이라는 라인보다 요 라인보다 더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가 커지는 거잖아. x가 0보다 클 때고 초록 박스는 x가 0보다 작을 때였죠. 그쵸? 이렇게 이거 대답하고 가. 자, 여기는 그래프의 방향이 어디로 가니 전하? 오른쪽 위로 가지. 근데 그 오른쪽 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x가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한다. 맞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네, 갔다 오시고. 자, 여기도 그러면 오른쪽 태켜나 어디로? 오른쪽 어디로? 그래프의 방향이 오른쪽 어디로 가고 있다? 아래로.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죠. 그쵸? 그럼 이 오른쪽 아래라는 방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누가?
오른쪽부터 해야죠. 오른쪽부터. 누가? x가 뭐 할 때? 오른쪽이면 x가 어떻게 되고 있어? x가 증가할 때 아래니까 누가? y가 감소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태켜나 오른쪽 위로 가면 무슨 뜻이야?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이런 뜻이고 오른쪽 아래는 무슨 뜻이야? 그치 그쵸?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서 어떤 박스인지 선택하시고 그러면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되는지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치? 이거 많이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4번부터 21번까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 그 내용을 기억하면 풀 수 있을 거고요.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는 y는 ax제곱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는 건데 요거는 점을 몇 개 찍어서 그리면 돼. 그치? 뭐 예를 들면 요거 하나만 해볼까요? 25번 하나만 해볼게. 25번. 자 지금 25번을 보면 여기 지금 기존에 그려져 있는 게 y는 x제곱이고 거기다가 y는 4분의 1 x제곱을 그려보라 그랬어. 그러면은 수진아 우리가 이제 점을 찍을 건데 얘도 무조건 꼭지점은 어디예요? 0,0이 무조건 꼭지점이지. 여기 지나갈 거고 그리고 얘도 아래로 볼록하겠지. 근데 여기 기존에 그려져 있는 것보다 폭이 약간 어떨까? 넓겠지 폭이. 그치? 그럼 이제 점을 찍을 건데 x에다 1을 집어넣으면요 y가 4분의 1이 돼. 그건 여기다 찍기가 별로 안 좋지. 그래서 그거는 건너뛰고 x에 그럼 2를 넣어봐. x에 2 넣으면 y가 얼마예요? 뭐라고? x에 2를 넣는데? 그러니까 x에 2를 넣는 순간 x 제곱은 몇이 돼? 4가 되니까 4분의 1 곱하기 4 하면 1 돼야지. 그래서 2 집어넣으면 y좌표 1 되고요. 그러면 2,1을 찍으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 다음에 또 3 집어넣으면 또 분수 나오니까 4 집어넣어봐. 4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4 집어넣으면 4 나오죠. 4,4 그럼 4,4 여길 지나가겠지. 그지?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y값 똑같이 1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x자리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y값 똑같이 4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4개, 총 5개 정도 점을 찍어 놓고 얘네를 잘 연결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렇게 올라가는 모양, 그리고 요렇게 올라가는 모양,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대칭이 너무 안 맞네. 하나 더 찍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25번입니다. 자, 6 컴마도 하나 찍을까? 6 찍으면 어떻게 되지? 6,9인가요? 그죠? 6,9니까 그것도 찍으면 더 정확하겠다. 여기를 지나가네요. 6,9 마이너스 6,9를 지나가는 거니까 요렇게 연결해가지고 요런 그래프의 모양 요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가 요렇게 그려진다면 시윤아 얘는 요거랑 무슨 관계가 있더라? 요거를 그대로 어떻게 하면 돼? 여기 파란 그래프를 그대로 이렇게 뒤집으면 되죠. 그쵸? 맞죠? 그래서 쌤, 네. 어떻게 되는 그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대입한 거야. 왜 x에 2 집어넣으면 y가 1이잖아. 쌤, 왜 이 1을 대입했나요? 1 집어넣으면 분수 나오니까. 1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x에 1 집어넣으면 y가 4분의 1 되잖아. 여기다 찍기가 안 좋잖아. 그래서 건너뛰고 2 집어넣은 거야. 그 다음도 찍기 좋은 점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점을 찍어서 이렇게 만든 거고 요 놈은 얘를 대칭시킨 거니까 자 얘를 그대로 자 요거를 그대로 대칭 요렇게 똑같은 모양인데 요렇게 붙는 거죠. 그쵸? 요렇게 붙는 거 요게 바로 요 놈의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얘처럼 앞에가 4분의 1 앞에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부호만 반대인 두 그래프는 서로 무슨 축에 대해서 이게 무슨 축이야? 가로축 x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x축 대칭 관계에 있다.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들은 찍어서 그려보면 되고요. 143쪽에 있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성질은 앞에서 다 한번 설명을 했던 거거든요. 요거 왼쪽 라인만 좀 풀어볼게요. 143쪽에 왼쪽 라인. 자, 여기 y는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요거에 대한 설명이다. 요거 한번 채워보자. 자, 태현아, y는 3분의 1 x제곱이니까 꼭지점 어디겠어? 꼭지점. 오늘 우리는 y는 ax 제곱이라는 모양의 이차함수만 얘기했잖아. 이 모양의 이차함수들은 꼭지점이 다 똑같아. 다 꼭지점이 어디야? 0,0, 그치? 무조건이야, 무조건. 꼭지점 0,0이고 축의 방정식은 뭐예요? x는 이거 갖고 오는 거야. 이거 꼭지점에 x좌표 갖고 오는 거야. x는 0. 그 다음에 어디로 볼록해 얘는? 아래로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요 놈의 그래프가 그려보면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지 않겠나. 그럼 요 그래프는 어느 축의 대칭인 상태인가요 지금? Y축 대칭이죠. 그래서 Y축의 대칭인 곡선이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놈의 그래프를 보고 하면 되는 거니까 지호야, 요 놈의 그래프는 어느 사분면을 지나가요? 1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나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아까 한 거야. 그지? 29번이. 자, 요 그래프를 이렇게 확장을 시켜놓고, 자, 확대해놓고. 자, 이렇게 생긴 y는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지원아, 근데 29번에서 지금 x가 어떨 때라 그랬어?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이거 박스 그리는 거죠? 네. 자, 이쪽에 이렇게 빨간 박스, 이쪽에 초록 박스. 어느 박스를 봐라? 왼쪽이요. 그죠? 왼쪽. 왼쪽 박스를 봐라. 그러니까 초록색 박스를 봐라. 그다음 초록색 박스를 봤을 때 그래프 방향이 어디야?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 그렇죠. 초록 박스 안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오른쪽 아래잖아. x가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한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7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30번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네. 방금 옆 페이지에서 했잖아. 그지? y가 x에 대하여 그지? 대칭이다. 요렇게 그려진 애가 y는 3분의 1 x제곱이라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한 게? 얘를 우리가 반대로 치죠. 요렇게, 그치?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딱 꼭지점 또 0,0 요렇게 되어 있는 게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서로 간에 무슨 관계에 있다? x축 대칭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혼자 있으면, 이차함수 혼자 있으면 y축 대칭인 거고요. 두 개, 요렇게 된 거랑 요렇게 된 거랑 두 개가 같이 있으면 걔네는 서로 간의 x축 대칭이죠. 그죠? 요런 얘기 있었습니다. 전에 다 했던 거야. 복습한 거고. 그래서 143쪽까지 144쪽? 144쪽까지 풀어도 되겠다. 144쪽까지. 자, 일요일날 여러분 올 때 아까 우리 그 133쪽이랑 134쪽은 혹시 덜 고친 게 있으면 고쳐 오시고 133, 134 고치기 하고요. 그 다음에 135부터 144까지 요렇게가 숙제입니다. 여기까지 잘 풀어가지고 일요일날 11시에 만나요. 수고했어.